그리고 수급의 부재 등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재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좀 기댈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목까지 연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슈의 뉴스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차 두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연초부터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두 그룹의 부진 이유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은 수출 비중이 높은 두 그룹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로 꼽히는 춘절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올해 춘절 연휴는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여행, 소비재, 카지노, 호텔 등의 중국 여행객 확대와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홈쇼핑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GS 홈쇼핑, CJ 오쇼핑, 현대 홈쇼핑 등 모두 영업이익이 400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 며칠 시장에서 전차군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은 뭐 전차군단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여전히 추세가 전환된 것인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약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약세를 상당히 많이 보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이죠. 그만큼 전차군단이 랠리를 이끌어가면서 2,000포인트 넘는 기록까지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세 자체가 조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으로 먼저 보셨으면 외국인의 매도세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연히 대변수적인 환율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00조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조를 돌파를 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4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분, 그리고 오늘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인 대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10원 정도가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가량이 변동치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원 연변동치가 환율 10원치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집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바라보셔야 되는 시점이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기조죠.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두 개를 경쟁업체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올라도 되고 누구나 내려가면 다른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우리나라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동조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신다면 돈에는 그런 냉정함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을 선택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15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130만 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인데 성장률을 한번 따져보시면 지금까지는 10%, 20%씩의 성장을 했지만 과연 올해도 그만큼을 할까?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같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 소니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큰 왕자 자리 차지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현대차랑 비교하시면 더욱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냉정해 보신다면 도요타를 선택하는 게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보다 더욱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도 애플이 급락했는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이 애플의 주가는 현재 싸다,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그동안 디자인이 지속돼서 발전하고 있고 R&D 등에 대해서도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나서서 이제 용감하게 지금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쯤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가지실 만한 구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랠리를 펼치면서 상당히 5년 가까이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헌술은 헌술에 놔두고 지금은 네. 세수를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간다고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망한 그런 업종을 한 번 더 보시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닝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그럼 이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도 뭐 지금 같은 경우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의 독주체제 그리고 양강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도 하웨이라든지 아니면 ZTE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하웨이 같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점유율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수익률 측면이 좀 뺏긴다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만큼 외국인이 바라고 있는 거는 지금보다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애플에게 바라는 것도 혁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혁신을 과연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자체를 완벽히 해결이 돼야만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150만 원을 뚫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다니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 설 연휴에 보너스가 5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니까 일반 평사원 기준으로 해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네요. 사실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리워드를 받게 되는 수순이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다소 관망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벌써 다음 주죠. 국내 설 연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대표님 이번 네. 설 연휴 동안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네, 장가 후에 첫 연휴라서 고향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이 연휴는 좀 짧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 9일부터 15일까지 굉장히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연휴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이 많이 국내로 해외여행을 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대표님 춘절 연휴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수혜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상당히 뭐 다 연결시키죠. 뭐 이럴 때 되면 또 중국에 대한 관련 업종이다. 그리고 다 연결시키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중국 모멘텀 자체에 좀 집착하는 그런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명절이 가장 크게 성황인데 한 개는 고칭제고 하나는 바로 춘제죠. 춘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설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민족 대이동이 중국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길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설에는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십 배의 소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 소비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3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거기 내면에는 당연히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호조를 띠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본다면 소비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득이 될까? 안에 보시면 일단은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시는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마카라주들이죠. 그런 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시고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